네가 뭔데 메타에서 만든 그런 거를 무시하라고 하냐. 이런 구조면 오히려 소액 광고주들한테는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똑똑한 대표들이면 난 무조건 그냥 이거는 이해하고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 본질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거죠. 패스는 있지만 이용을 안 하셔야 된다 이거를. 그리고 미팅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말이 안 믿기시면 그냥 하지 말라 했어요. 클럽은 입사하기 전부터 쭉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머신러닝을 위해서 어느 정도 초반에 예산을 태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도 또 예전에도 계속 사람들이 정설로 믿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저희 칼럼에서는 완벽하게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패션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딱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걸 왜 안 하지 사람들이? 그런 게 보이는 순간이 있대요. 사실 저한테는 딱 이거였거든요. 제일 저희가 사실 초반에 욕 제일 많이 먹고 지금은 제일 인정 많이 받는 게 저 머신러닝이란 말이죠. 처음에 제가 저 얘기 시작했을 때 뭐 진짜 5만 악플 다 받았었거든요. 네가 뭔데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메타에서 만든 그런 거를 무시하라고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오히려 패션 쪽은, 그리고 사실 좀 객단가가 낮은 다른 소액형 이커머스들은 머신러닝 안 따라가는 저희 방식이 더 정설로 지금은 굳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제 현업에서 일단 제일 현업 최전선에서 본 거죠. 다 머신러닝을 하래. 안 하면 어떻게 돼? 라는 가설을 해보고 진짜 안 따라가도 되네? 를 저는 본 거죠. 제 눈으로. 근데 이거를 회사 선배들한테 말해도 개무시하는 거죠. 네 그 하나의 사례로는 안 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 AI가 돌아가는 거, 빅데이터, 머신러닝 학습 구조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런 구조면 오히려 소액 광고주들한테는, 오히려 저가를 파는 패션 쪽에서는 이거 역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신도 생기고, 실제 현업에서 써봤을 때도 그게 보이고 하니까 이거 주류가 바뀔 수 있는 유레카의 발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오만한 자신감 덕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덕분에 어쨌든 그게 맞았으니까 지금 이 회사가 이 정도 클 수 있었던 것 같고, 내가 본 거를 똑똑한 대표들이면 나 무조건 그냥 이거는 이해하고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리고 무조건 결과로 보여주면, 돈 벌게 해주면 누가 이걸 안 따라오겠어. 약간 이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냥 진짜 공부의 양과, 당시에 어쨌든 이 온라인 쪽이 그렇게 막 공부를 하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실무 경력은 저보다 많이 되는 분들 많겠죠. 근데 그때 제가 막 다른 인터뷰 나가서 이 업계에 4년째 나온 사람이 없다고 했었던 그 시절에 제가 갔다 보니까 막 이 머신러닝 그 논문 읽어보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그냥 안 읽어보고 공부 안 해보고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만 일하고 있었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해본 양, 공부의 양과 경험의 양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세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미팅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말이 안 믿기시면 그냥 하지 말라 했어요. 이렇게 안 할 거면 저희랑 대행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냥 다른 대행사 많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실 분만 저희랑 하자로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희한하게 광고 대행사 여러 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저랑 다른 분이랑 이렇게 해서 비교로 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하신 분들이 매출이 오르니까 동대문에 소문 내주고 이제 그게 선순환으로 잘 돌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미팅 가면 이제 주에 컨텐츠 뭐 50개 못할 것 같으면은 대행사 쓰지 마라. 우리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뭐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위로 올려서 보고체계 다 갖고 해야 되면 우리는 속도 못 따라가니까 우리한테 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냥 세팅해놓고 그대로 둘 거면 저희랑 할 이유가 없고, 밤이랑 주말에 휴일 때 광고 세팅해서 매출 안 일으킬 거면, 세일즈 안 할 거면 저희랑 할 이유 없는 거고. 그쵸. 그 정도로 내가 하는 방식에 확신이 있어야 사실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업로드 개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왜 이렇게 저희 회사는 신상 올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진심이 된 건지 궁금해요. 저희 영상 중에 하나는 보는 재미로 풀어낸 컨텐츠가 하나 있단 말이죠. 보는 재미의 관점에서 그렇다라고 설명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거는 그걸로 보시면 되고, 사실 진짜 이유는 이건 이제 제가 원래 대학교 때 패션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패션쇼의 기원을 생각해보면 너무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패션쇼 자체가 애초에 패션 마케팅이거든요. 1800년도에 처음 패션쇼가 나왔단 말이죠. 그때는 궁에서, 왕실에서 왕가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디자이너들이 이런 걸 입어보시면 어때요 하고 자기들의 상품을 그냥 보여주고 거기서 골라서, 그런 식으로 시작된 거죠. 그게 사실 최초의 패션쇼고, 이 패션이라는 업이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신상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패션을 하는 사람이면은 신상이 중요하다는 거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부정하고 패션업을 하겠다? 이거는 본질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거죠. 패션업은 본질이 신상인 거죠. 신상품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질을 현대 언어로 제가 온라인 패션 마케팅, 패션 광고 이러니까 요즘에 인스타에서 이렇게 보면서 보는 재미를 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건데 진짜 본리로 따지면은 그냥 원래 패션이란 신상이다. 이게 그냥 패션업의 기본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 기본을 안 갖출 거면 사실은 패션을 하지 말아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감히 광고쟁이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신상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신상을 계속 많이 올릴 수 있는 건 쇼핑몰들에 계속 국한된 얘기잖아요. 브랜드는 시즌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요즘에 브랜드들이 사실 미니 시즌 이렇게 쪼개서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그런 신상의 중요도를 이해하기 때문인 거고 더 나아가서 신상을 못 올리는 만큼 컨텐츠를 더 베리에이션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소위 시딩, 협찬이라 해가지고 인플루언서들한테 뿌려서 그 뿌린 이미지도 그걸로 광고를 돌리면 혹은 그걸로 플랫폼의 썸네일을 바꾸면 상품은 그대로인데 고객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걸로 보이잖아요. 그것도 신상인 거죠. 그러니까 신상이라는 거는 신상품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새로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새로운 걸 어떻게 보여줄지만 고민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들은 브랜드 스태프들,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접 막 찍어 올리는 걸 잘하는 데가 옛날에 대표님과 직원들이 같이 스태프들이 컨텐츠 찍어 올린 걸로 잘 했었던 브랜드인 거고, 네. 스태프 컨텐츠도 하나의 신상을 보여주는 방식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무신사 29cm 공식 대행사가 24년도 말에 됐단 말이죠. 24년도, 25년도 저희가 사실 쇼핑몰보다 브랜드를 더 많이 성장시켰어요. 근데 성장시킨 비결이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상품이 새로운 게 아니라 보여주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에 예시로 스태프 컨텐츠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시딩이죠. 인플루언서한테 뿌리고 그 뿌린 이미지를 가지고 광고로도 쓰고 썸네일도 바꾸고 그 전략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을 상품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준다로 브랜드는 해석하면 됩니다. 그 방식으로 저희 이제 또 포트폴리오 이렇게 쫙 올라갈 건데 그 작년에 저희 무신사 2구 1위 업체들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브랜드도 똑같습니다. 브랜드는 신상품이 아니라 신상 아니고 신컨.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를 어떻게 보여줄지를 고민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즘에 브랜드 신에서는 쇼핑몰처럼 하는 브랜드가 제일 잘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소재나 컨텐츠를 크게 강조한 거에 비해서 사실 소재를 만드는 거는 클라이언트들한테 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셨던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저는 패션 커머스 시장 자체가 상품의 중요도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상품은 이미 다 상향 평준화 돼 있어요. 요즘에 누가 옷을 살 때 품질이 낮을 거야, 못 입을 정도로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온라인에서 옷을 살 때. 품질 수준은 이미 다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컨텐츠 싸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컨텐츠가 그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행사들은 그 정도로 중요한 컨텐츠를 대행사에서 다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그거를 업체 측에서 직접 만드시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거고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사업에서 뭐가 중요하냐를 보는 관점 차이인 것 같거든요. 다 해주면 그 대행사가 사라지면 그 업체한테는 뭐가 남죠? 패션 커머스의 앞으로는 본질이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그 브랜드 쇼핑몰의 생명력을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업의 본질을 우리가 대신해준다? 그 업의 본질이 그거인 걸 파악을 못하고 남에게 맡긴다? 사실 저는 그 정도로 좀 이 시야가, 그러니까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대표님들이랑은 사실 애초에 일을 안 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좀 세게 얘기했을 때 미팅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 측에서 해주셔야 된다. 쇼핑몰 측에서 이걸 해주셔야 된다. 하고 해드린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무조건 1에서 3개월 내에 내부에서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의 본질이 그거고 그 본질을 왜 대행사한테 맡기냐 이런 관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소규모 브랜드나 쇼핑몰들은 컨텐츠를 다양하게 만들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도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내부의 그런 역량을 키우기 전 단계로 필요하신 분들은 컨텐츠도 만들어 드리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AI로도 만들고, 시딩도 저희가 경쟁 업체들 불만을 많이 느끼시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리스트,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리스트가 우리 브랜드의 결과 맞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냥 우리 원래 의류 많이 하니까 이 인플루언서는 이 결이다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놓는 그런 리스트만 해놔도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딩도 해드리고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을 때는 이용하셔도 되지만 무조건 이용하시면서 3개월 내에 내부화하겠다라는 각오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있지만 이용을 안 하셔야 된다, 이거를. 그래야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로 돌아간다면 광고 회사를 할 건지, 그게 패션 전문 광고 행사를 다시 하시고 싶을지. 돌아가면이, 그러니까 창업할 때로 돌아가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창업을 안 하는 선택지도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그 회기 웹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제가 만약에 그 창업했던 2020년 돈도 돌아가면은 창업을 할 게 아니라 비트코인 사고 비트코인 사고 주식 사고 해야죠, 사실. 근데 이제 창업을 하냐 안 하냐의 선택에 대한 회기물이라면, 그 장르라면 하겠죠.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엔 당시에 온라인과 패션 두 분야 각각으로만 보면 제가 제일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묶었을 때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라는 좀 오만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제가 당시엔 20대였다 보니까 그런 오만한 자신감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험들을 겪고 났으니까 사실 더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경험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은 다시 지금의 우리 회사가 될까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가 이제 그때에 비해서 너무 야가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초기에 저희 회사를 같이 읽어 나간 분들이 내 그런 야근 모습이 좋아서 다니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진짜 성장할 것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걸로 같이 열심히 해왔던 거다 보니까. 근데 이건 너무 다른 얘기다, 그렇죠? 어쨌든 밥 벌어 먹고 살려면 잘하는 거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결국에는 잘하는 게 온라인 패션 광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가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또 제가 이 시장의 파이를 야금야금 먹어서 성장을 한 것처럼 또 이 시장을 또 다시 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회사보다 더 싸게 하겠다, 뭐 우리가 안 하는 이런 걸 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영업을 또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도 제가 이 대행업의 본질에서 그런 부가적인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저도 그거를 같이 했을 것 같은데, 아직 뭔가 새로 치고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서 본질을 저희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는 좀 위기감이나 그런 거는 느끼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내가 좀 오랜 시간, 이제 올해가 6년차, 7년차인데 이 정도 긴 시간 동안 아직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이게 내 천직이지 않을까. 진짜 제가 좀 원래 제 생각에 저는 창업형 인간이 아니었어가지고 사실 2년차 때 좀 많이 쉬었거든요. 저는 여기저기 여행 좀 많이 다니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다시 돌아가면 그 시기마저도 좀 더 많이 불태웠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일을 더 했어야 좀 중간에 이런 풍파를 덜 겪었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잘하는 게 이거인 것 같아서 잘하는 거 해야죠. 그러면 방금 창업형 인간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공격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겠어 하는 그런 목표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강한 분들이 사업가형으로 좀 적절한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목표 지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저 개인의 목표가 있지 않고 계속해서 나랑 마주한 이 사람의 목표를 저한테 투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는 정난님 연봉을 어떻게 높이지로 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난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이 사람 연봉을 높여주는 게 나의 목표가 되는 거고, 내가 광고주 A를 만나면 이 광고주의 목표는 뭐지?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럼 광고주 사실은 다 달라요, 목표가. 누구는 돈을 그냥 매출액을 나 이만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나는 그냥 혼자서 직원들이랑 이렇게 관계 이런 거 싫고 나는 그냥 혼자서 딱 요 정도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그런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 목표를 들으면서 그걸 이루려면은 뭘 해줘야 되지로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자꾸 저한테는 뭔가 단 하나의 목표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 사람과 있을 때는 이 사람의 목표, 저 사람과 있을 때는 저 사람의 목표, 이렇게 계속 좀 분산되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제 생각에 사업가형 인간이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됐나요? 질문도 좋았습니다. 예. 제가 되게 게르라고 세팅 엄청 양념하고 여쭤보게 됐는데 사람들이 핑크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게릴라로 지금 저 말고도 이사님들이나 팀장님들 올 때마다 그냥 툭툭 갑자기 잡아서 이렇게 가둬놓고 해도 또 보실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인사이트가 될